네, 오늘은 갤러리아 순수의 네. 통섭예술인 정수연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네. 네, 아유, 작가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통섭예술인 나와주셔서- 정수현입니다. 예, 나와주셔서 영광입니다. 네. 네. 본인 스스로를 통섭예술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저희가 통섭예술이라는 것을 흔하게 접하기가 조금 어렵거든요. 네, 통섭이란 것은 네, 네. 학문 간의 경계가 없는 것을 얘기합니다. 아. 그래서 제가 이제 정의하기는 인문학과, 네. 네네. 과학과, 네네. 예술이 다 융합되는 벽이 없는 오. 그런 예술을 지향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저도 좀 처음에 듣기 어려웠는데 통섭이 네. 말씀을 듣고 나니까 조금 이해가 가는데요. 그럼 통섭과 융합을 같은 의미로 저희가 이해해도 될까요? 통섭은 융합의 상위 개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상위 개념이에요. 상위요. 그러니까 전공 간에 벽이 없는 것을 네. 통섭이라고 보는 거고요. 네네. 그런 생각이 있을 적에 융합이 가능하다 생각입니다. 그렇구나. 그럼 통찰과는 어떻게 다를까요? 통섭과 통찰이? 통찰은 네네. 이제 그런 많은 분야를 접하면서 통찰력이 생기죠. 꿰뚫어보는 힘. 네. 거기서 이제 아이디어가 생기고 네. 아이디어를 구현하면 그게 작품이 되는 거죠. 그럼에도 통섭이 상위 개념인가요? 예, 철학 개념이죠. 철학 개념이 아. 합해진 게 통섭이네요. 그럼 작가님은 네. 통섭예술인이라는 어떤 타이틀을 처음으로 거셨다고 봐야 되나요? 네, 제가 스스로 이름을 줬고요. 네네. 이제 그런 삶을 지향하자는 이제 의미가 있죠. 네. 좋습니다. 음. 뭔가 타이틀이 네. 좀 그럴듯하다고 해야 네. 될까? 네. 네, 아니, 네. 저희가 이 음. 미술을 배우는 거는 학교에서 정규 음. 과정에서 네. 뿐이잖아요. 일반인들은 뭐 그렇죠. 내가 미술을 특별하게 전공을 하거나 그렇지 않는 이상은 이렇게 미술에 대해서 약간의 거리감? 맞습니다. 네. 그다음에 일부러 내가 갤러리를 찾아가서 맞아요. 뭐 미술 감상을 한다거나 이런 분들이 우리나라 전체 인구를 봤을 때 좀 그렇게 드물죠. 네, 많은 인구수는 아닌 것 같은데 작가님이 보셨을 때 네, 우리 그 미술에 대한 관심이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일반인들이 어떤 시선으로 좀 바라봐 주셨으면 좋을까요? 아, 요새는 사실 네. 많은 사람들이 미술에 좀 관심을 갖는 것 같아요. 네. 예전보다는 조금 더. 네네네. 네네. 방송에서도 많이 미술 얘기를 네, 하고. 맞아요. 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미술을 다 했습니다, 사실은. 네. 맞아. 초등학교 때 시간이 있었잖아요. 예. 과목에. 네, 또 네. 고등학교 때까지도 네, 저는 네, 했어요. 맞아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그걸 잊어버리죠. 아. 잊어버리고 미술은 어떤 전문가의 영역이다 이렇게 오, 생각하게 네, 되는 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 생활 속에서 우리 미술을 많이 접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뭐 갤러리도 가보고 또 인터넷에서 보기도 하고 또 도록도 보고 이렇게 하면서 보면은 자꾸 이렇게 눈이 네. 좋아진다 봅니다. 사실은 선생님 이제 작가님의 미술 세계를 조금씩 알아보는 또 시간도 넉넉하고 네, 그래서 좀 편안하게 좀 많이 대화를 나눌 수 있어서 좋은데요. 네,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가 예술 쪽이라고 그랬더나 뭐 영화라든가 음악이라든가 가요, 뭐 케이팝도 있고 네. 여러 가지로 세계적으로 어떻게 보면 영토는 작지만 문화적으로는 굉장히 뭐 강해지는 느낌이 저는 들거든요. 많이 그러면 알려졌죠. 네, 네. 미술도 네. 혹시 K-아트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K-팝처럼 전 세계를 좀 퍼져나갈 수 있는 저력과 역량이 있다고 보십니까, 작가님은? 네, 그렇죠. 네, 네. 우리나라 국민들은 그런 예술 DNA가 상당히 아. 탁월하다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네. 아직까지는 K 아트 또는 K 미술이라고 해서 네. 네, 네. 크게 이렇게 두각되는 건 없지만은 네. 이제 곧 나타나리라 보고요. 네. 네. 미술 쪽에서도. 네네. 어. 그래서 많은 작가들이 이제 그런 움직임을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세요? 네. 그 중에 한 축이 우리 오늘 나오신 정수연 정수연 작가님이라고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뭐 한 축이라기보다도 아, 그 중에 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제가 얼마 전에 그 TV 프로를 보다가 네네. 저도 주부다 보니까 우리 주부님들이 많이 보시는 홈쇼핑 채널을 이렇게 막 홈쇼핑. 돌리다 네. 보니까 이제는 이 예술 작품도 홈쇼핑에서 렌탈을 하는 형태로 방송을 하더라고요. 그래요? 예전에 와. 우리가 아는 거는 정수기나 네. 이렇게 가전제품들이나 차 패션. 네, 이런 거를 렌탈을 했는데 음. 이제는 또 작품을 또 렌탈을 해서 저도 참, 네. 제가 알기로는 예술하시는 분들이 자기들만의 이
자존심이라는 자아의식, 프라이드가 네, 네, 네. 이런 게 되게 강하신데 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작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렌탈에 대해서 네. 아니면 이제 네. 이 렌탈을 하는 문화에 작품에 대해서. 대한 어. 네. 예, 렌탈은 하나의 그 미술 유통의 네. 한 방법이라 생각 드는데요. 네네. 예전에는 없던 방식이죠. 네. 네. 그거는 이제 작가들이 직접 하는 건 아니고 네. 갤러리나 미술 유통 회사들이 아. 그 작가 작품을 네네. 구입을 해서 네네. 렌탈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문화도 저는 처음 알았지만 홈쇼핑에서 미술 작품을 렌탈하는 문화도 작가님이 보시기에는 좀 긍정적으로 보신다는 뜻이신가요? 그렇죠. 아. 우리가 이제 그림 오리지널을 직접 구입하려고 그러면은 네네. 어떤 돈 네. 문제도 있을 거고. 근데 렌탈을 하게 되면은 적은 비용으로 미술품을 볼 수가 있으니까 전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이제 오늘 또 작가님의 미술 세계랑 미술관도 들어봐야 되지만 작가님의 이제 개인의 저는 어떤 철학이나 이면도 좀 돌아보고 싶은데 제가 알기로는요. 네. 이제 작가님을 좀 오래전에 뵀었는데 사실은 저는 그때는 미술가라고 이해를 하질 못했고요. 그 당시에는 경영학 강의를 하시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네네네. 우연히. 그러면 도대체 작가님의 소위 말하면 우리 사회적으로 내리는 전공은 무엇이고 그럼 미술은 언제부터 접하고 그 세계로 빠져들었는지 네. 그 점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이제 대학교 전공은 경영학과를 했는데 그러셨구나. 미술은 대학교 1학년 여름방학 때부터 제가 이제 피카소 돼야 되겠다고 결심을 하고. 아 피카소? 예. 한국의 피카소? 가 되겠다고? 아니 한국의 피카소라기보다도 피카소는 이제 네. 세계적으로 유명한 아. 미술가잖아요. 네. 롤 모델로 삼았다. 예, 그래서 아. 아무튼 뭐 그런 스타일을 원한다는 게 아니고 네네네. 그렇게 유명한 작가가 되고 싶다. 작가가 네. 버킷리스트를 만들고 네. 독학으로 미술 공부를 하신 거예요? 미술을 했습니다. 그럼 소위 말해서 입시로 미대 준비를 하신 게 아니라 네, 오. 저는 이제 취미로 한 거죠. 오. 취미인데 고등학교 때까지 이제 네. 미술 시간이 있어가지고 네네. 네. 제가 미술은 좀 재능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아, 본인 스스로. 예, 그래서 아. 우리가 평생 네. 혼자 살 수 있는 뭐를 좀 가져야 되겠다. 네. 그래서 대학교 1학년 때 이제 결심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저희가 알기로는 보통 이 그렇죠. 작가라는 어떻게 보면 타이틀, 이 명칭을 갖고 계신 분들은 미술을 전공을 하신 분들이라고 맞죠. 생각을 하는데 저희 편견인가 보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세영 작가님은 독학을 하셨다고 하면 혹시 유전적으로 이 예술의 피가 흐르고 계신 건 아니신가요? 혹시 네. 예, 아버님이나 어머님으로부터 뭔가? 예, 제가 이제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는데 네. 첫째 그 독학을 하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화가들은 여럿이 있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이제 영어로는 셀프 토트라고 그러죠. 스스로 배웠다. 네네. 근데 우리나라는 그 셀프 토트 작가가 이렇게 대우를 못 받는, 인정을 못 받는 이제 그런 게 있어요. 그건 이제 네. 문화적인 차이라고 보고요. 근데 그런 전공, 대학교에서 전공했냐는 뭐 큰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제가 다녔던 우리 모교의 철학과 출신의 어느 그 영화 감독이 있거든요. 네. 박찬욱 감독. 오. 그분 철학가인데 유명한 감독이었잖아요. 네. 네네. 그래서 박찬욱 감독 알죠, 저희가. 네, 전공은 큰 의미가 없다 생각하고 중요한 것은 어떠한 마음으로 자기가 더 공부를 했느냐. 우리가 사회 전공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격이라 보면 되고요. 아. 그다음에 이제 아까 DNA 말씀하셨는데 네네. 우리 그 부친께서는 네. 시도 쓰고 그림도 잘 그리셨어요. 아, 이 부친께서. 책이 어떤 책인가요? 예, 이거는 이제 1970년대에 나온 이제 아버지의 시집입니다. 아버님의 시집. 예. 음.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책을 보면서 네. 이제 항상 가까이 갖고 다니는데 네. 이 책을 이제 규절규절 읽으면서 많은 그 영감을 받습니다. 아, 우리- 아이디어. 우리 선대에 대한 그 네. 선대 삶 네. 이런 거에 대해서. 그래서 제 그림에는 네. 아버지의 역사가 이렇게 은연중에 나온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작품 속에 네, 아, 그런 사연들이 네. 그게 스며 한번 있구나. 네. 그러네요. 네. 유전적인 오, 예술의 그렇죠. 피가 흐르고 계셨네요. 저는 그 정도 무시 못할 네, 이거 것 같아요. 가보인데요. 오늘 맞아요. 가보를 네, 갖고 거의 나오셨네요. 가봅니다, 이거. 네. 그 미술 얘기를 하셔서 또 그 피카소 뭐 어쨌든 롤 모델로 네네네. 삼아서 뭐 그런 풍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미술 세계를 따라가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으셨다고 전제하자면 네. 그러면 지금 작가님의 작품은 소위 말해서 피카소 풍이라고 해야 되나? 저희는 미술을 잘 모르지만은
피카소풍을 따른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피카소를 롤모델로 삼았지만 다른 미술 세계를 그리고 있다 이렇게 나만의. 보시는지 차이를 좀 설명해 주실 수 네, 있을까요? 상당히 좋은 질문이신데요. 네. 우리가 이제 피카소라 그러면은 음. 생각할 수 있는 영역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네. 봐요. 네. 피카소가 그린 그림 스타일을 연상할 수도 있고 그렇죠. 또는 피카소 자신의 삶 아, 네. 그걸 또 연상할 수 있잖아요. 네. 저는 이제 그 앞에 스타일보다는 어. 그 두 번째 아, 피카소의 삶이라고 보면 삶에서 되겠습니다. 영향을 받은 거다. 네. 그러면 그 삶이 어떤 삶이냐? 그분은 무지하게 다양한 화가지만은 무지하게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또 오래 살았어요. 92살까지. 네. 장수하셨네요. 예. 그러니까 결국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네트워크를 잘 활용을 한 겁니다. 다양한 직종의 또 연령의 사람들을 만나면서 거기서 교감하고 네. 정보도 얻고 아. 또 그 사람을 통해서 자기 그림을 판매하고 예, 저는 이제 그렇게 해야지만 작가들이 왕성한 작품 활동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연이어서 잠깐 제가 이렇게 보니까 오늘 네. 다른 때와 다르게 이렇게 작품들이 네. 좀 전시가 돼 있더라고요. 네. 물론 이거보다 많은 작품을 가져오셨지만 이제 시간 관계상 이제 두 가지 작품만 이렇게 보통 가져오셨는데 이 작품을 저희가 아침에 보면서 좀 설명을 좀 들으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네. 일단 보기에도 물론 좋습니다만 네. 원래 작품이라는 거는 또 그 이면에 들어있는 또 작가님만의 이야기를 들을 네. 때 네. 배가가 되는 네. 거잖아요. 네. 잠깐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러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작품부터 좀 설명을 잠깐만 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그림은 예. 이제 까만 부분이 사람 모습 같잖아요. 그렇게 보여서 그림자 같은 느낌.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바탕은 좀 밝은색이기 때문에 이렇게 상당히 대비되는 네. 그런 효과를 일단은 네. 노렸고요. 네. 제가 이제 그리면서 네네. 이제 우크라이나 요새 사태가 전쟁. 심각하잖아요. 네. 네네. 그래서 그걸 생각을 했어요. 아. 그래서 왼쪽에 이렇게 선이 있는 거는 네. 저 하늘색 선하고 흰 선, 그다음에 약간 노란 바탕. 아 이제 네. 알겠네. 뭐가 보이네. 그거는 우크라이나 국기 국기. 예, 국기가 딱 보여. 네, 상징하고 네. 그 저 한쪽에 노란색, 약간 붉은색은 그 불타오르는 아. 전쟁. 예, 그 음. 참상을 표시한 거고요. 그 까만 그림자 부분은 혹시 어떤 의미가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황을 보고 있는 제 자신일 수도 있고, 아, 바라보고 작가님 있는- 네. 네. 또 아니면은 그 안에 있는 우크라이나 국민일 수도 있고. 아. 뭔가 방관 내지는 아픔 내지는 뭐 이런 게 쓰여 예, 있다. 그렇죠. 아. 저는 이제 이런 아픔을 함께하자는 취지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듣고 보니까 더 저는 그림이 문외한으로서, 갑자기 네, 예. 너무 좋아 보이고요. 아, 그런 아니, 의미가 스며 있네. 우크라이나라는 지금 이 전쟁이 그렇죠. 과거가 아니라 지금 현재잖아요. 네네. 진행형이잖아요. 그럼 이 작품이 작가님께서 작업을 하신 지가 얼마 안 되신 어제 그린 겁니다. 어제 그리신 거예요? 네. 오늘을 위해서 그리신 건 아니라 어제 불현듯. 예, 어제 그렸어요. 어제 그러니까 그렸고 어제 이제, 불현듯. 예, 오늘 이제 보이게 된 거고. 아, 원래 이제 영광입니다. 요 사태에 네. 대해서는 뭐 많은 분이 알죠. 어제가 아니고 벌써 꽤 네, 됐잖아요. 한 네. 달 이상 넘었죠. 그러니까 제 뇌리 속에 계속 그 사건이 남아 있었구나. 현재 진행 중인 거고. 네. 그걸 한번 표현해 보자. 아. 혹시 제목을 여쭤봐도 될까요? 제목이- 그림마다 제목이 네, 있더라고요. 제목이 우크라이나입니다. 우크라이나. 네, 샘플하게 해줬습니다. 그럼 이어서 예. 이 오른쪽에 네, 있는 작품도 이 작품은 잠깐 어떤 설명을 작품? 좀. 예, 오른쪽에 시청자들은 거는 이제 TV로 잘 보이실 겁니다. 네. 네, 어떻게 보면 이제 풍경이죠. 아, 풍경. 예, 풍경이고 음. 하늘색 하늘하고 그다음에 이제 녹색 숲, 네네. 네. 그다음에 이제 회색 또는 검은색의 바위. 바위. 네. 그다음에 이제 노란색은 네. 그 밭에 있는 그 뭐랄까 가을의 곡식. 곡식, 음. 익은 벼. 네네. 그다음에 이제 앞에 빨간 부분은 이제 황토길 이렇게 네, 될 수도 네, 있고요. 네. 네네네. 그다음에 이제 노란 거하고 빨간색을 다 합해서 그냥 가을의 그 단풍색 네. 그걸 표현한 거라 볼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봄인데 가을을 이제 앞서서 그리셨네요. 지나간 가을이. 지나간 가을. 지나간. 그러니까 머릿속에는 뭐 네. 막 섞여 있구나.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다 있는 거니까. 네, 맞아요. 그죠? 작가님 가을을 다르네. 표현할 수도 있고 겨울을 표현할 수도 있죠. 음. 제목은 제목이 이어서 설악산입니다. 설악산? 네, 제가 아, 설악산을 네. 자주 가요. 아, 등산을 가시는 건가요? 아니 놀러 가죠. 그냥. 놀러. 네. 아, 산을 좋아하시는. 사색을 좀 삼아서. 아니요, 거기 이제 그쪽이 우리 강원도 고성이 이제 아, 고향이다 고향이 보니까 그쪽이시구나. 자주 가요. 그쪽이셔서.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설악산을 자주 갔어요. 근데 산불이 일어났잖아요, 얼마 전에. 그쪽 지역으로. 괜찮으신가요? 아유, 그좀 많이 탔죠. 거기 아직도 친지 쪽
많이 살고 계시죠? 네, 친지 몇 번 계세요. 이 산불이 요즘 이번에 오래 가서 네. 걱정이 좀 크셨겠네요. 남과 다 다르게. 예, 좀 네네. 마음이 아프죠. 그걸 주제로 또 그림을 뭔가 이 영감이랄까? 그렇게 할 수도 있죠. 네. 그러면 도대체 이 음. 예술인들은 예술인이시잖아요. 그죠? 작가님들께서는 이 영감을 어떻게 얻는지 그렇지. 그냥 소재? 어느 순간 갑자기 반짝하고 떠오르는지 좀 궁금하네요. 네, 그게 정말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저는. 캐치를 네. 하셔서 작품으로 이어가시는지. 그러니까 영감이란 것은 네. 이제 무의식 속에 있는 생각도 있을 수 있고, 네. 그다음에 지금 현재 보고 있는 거에서 느끼는 음. 것도 있어요. 네. 또 아니면은 본인이 상상해가지고 어. 할 수도 있는데, 그 딱히 뭐 이렇게 정해진 건 없고요. 음. 그러니까 뭐를 그리고 싶을 때가 있고, 아. 또 네. 아니면은 뭐를 그려야 할 때가 있어요. 네, 어떤 그쵸. 요구에 의해서. 네. 네, 그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따로 뭐 단정 지을 수는 없다. 단정 지을 수 없다. 근데 이제 제가 경험한 것 중에 네. 우리 동네 광교산이라고 있어요. 음. 그 등산을 자주 수원 하거든요. 쪽. 네네. 네. 저는 이제 수지에 사는데 수지에서 수지. 이렇게 올라가는데 네. 이제 혼자 이렇게 올라갔다 오면 한 2시간 반 걸려요. 네. 그러면 내려올 쯤 되면은 이상하게 머릿속에 막 뭐를 그리고 싶은 게 떠오르는 거예요. 아, 이제 그 그게 소재 소위 아이디어. 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이제 농담 삼아서 네. 산신 산신이 이렇게 지시를 해요. 내려오셨다. 그럼 영감을 내려와서 바로 주신. 그림을 그립니다. 아. 그러면은 진짜 일필휘지로 이렇게 돼요. 그림이. 한 번에 쫙. 예, 예. 근데 그림을 이 정도 그림을 어. 그리려면 많은 시간도 소요가 될 것 투자되는 같은데. 네, 그거는 이제 작품에 따라 틀린데요. 네. 저도 뭐 시간 오래 걸려서 또 며칠도 아니면 몇 달 걸려서 조금씩 하는 그림도 있을 네. 수 있고요. 이런 그림들은 그냥 금방 그리는데요.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평상시에 그림을 많이 생각하고 있으면은 그냥 도구만 있으면은 바로 그릴 수 재현이 있다. 되기 때문에 음. 예, 시간이 안 걸린다고. 맞아요. 그 뭐지? 시간에 대한 문제가 어떤 창작자라고 해야 되나? 네, 어떤 작곡가는 뭐 10분 안에 작곡했는데 데이트를 할 수도 있고. 그렇죠, 맞습니다. 어떤 작품은 또 끌로 판다 뭐 이런 말도 네, 하는데 네, 네. 이제 네. 그거는 여러 가지 경우가 예,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네. 이루어진다 이렇게 네. 보시면 네. 될 것 네. 같고 이쯤에서 제가 개인적인 궁금증을 한번 네. 돌발적으로 드려보겠습니다. 네, 긴장하지 마시고 네. 지금 제가 볼 때 우리 작가님은 경영학도 전공하셨지만 네. 또 그림도 독학으로 공부하셔서 네. 또 지금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신데 네. 언뜻 생각할 때 미술이라든가 어쨌든 창작의 길을 걸어가시는 분이 자신만의 독특한 저는 정신세계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게 있다고 보거든요. 네. 네. 그러면 또 일반인들과 보통 평범한 사람들과 교류도 해야 되잖아요. 네. 우리가 살면서 네. 살아야 네. 되니까. 네. 그러면 그분들과의 커뮤니케이션도 해야 되는데 네. 혹시 그 작가님이 뭐 이질감이라든가 헷갈린다든가 네. 또는 일반인들이 볼 때 약간 괴짜로 본다든가 이런 네. 그런 두 가지 세계에 대한 균형은 어떻게 맞추고 계신지 저는 궁금합니다. 그 마지막에 이제 네네. 사람들이 뭐 괴짜를 네네. 본다. 4차원이다 뭐 이런 얘기도 네, 할 그런 수도 거에 대해서는 저는 관심 안 쓰고 있어요. 네. 초월했다 이런 느낌. 초월보다도 그런 거 관심 쓰다 보면은 제가 갈 길을 못 가기 때문에 아. 물론 제가 이제 피해를 주면 안 되죠. 네네. 근데 현재 피해 주고 있는 건 아니다 보고. 네네. 제가 이제 갤러리를 한 18년 했어요. 직접 네. 운영을. 예, 예. 네. 갤러리를 하는 이유가 이제 제가 미술을 하다 보니까 미술 환경을 유지를 해야 되겠다. 네. 그렇죠. 자, 근데 미술의 고객은 누군가요? 일반 사람들. 일반인들이죠. 네. 그렇죠. 그래서 네. 제가 화랑에서 많은 그 모임을 했어요. 아, 네. 뭐 막걸리 파티도 하고 아. 무슨 뭐 신앙송도 하고 네. 뭐 사진 배우는 거 네. 찍기 이런 이벤트를 거, 하셨구나. 예, 강습도 하고 네네. 또 연주회도 하고 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갤러리에 대한 어떤 두려움 없이 그 벽을 낮췄구나. 예, 그래서 소통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술이 별게 아니구나. 이제 그런 걸 하려고 저는 이제 모임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게 이제 문턱을 이질감을 낮추는 방법이라고 네. 보고 제가 놀랐던 거는 네네. 주로 이제 화랑에 오시는 분들이 보통 40대, 50대, 60대인데 네. 특히 이제 40대, 50대 분들이 화랑에 처음 와보신대요. 네. 저는 그거 보고 참 놀랐어요. 저는 그렇죠. 그러니까요. 어렸을 때부터 갤러리를 다녔는데 네. 이게 그래서 좀 벽이 있구나. 네. 있겠죠. 그럼 제가 이렇게 갤러리를 하면서 또 작품을 하면서 네.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게 결국 문화를 이렇게 보편하고 알리고. 넓게 하는 거. 확산시키는 네. 일이구나 하는 생각을 네. 하게 됐어요. 맞아. 갤러리는 우리가 네. 지금 생각해 보면 영화관은 쉽게 막 넘나들잖아요. 그 갤러리. 갤러리 그러면 들어갈
때부터가 약간 주저되는 게 있긴 두려움이 해요. 있죠. 그죠, 그래서 맞아요. 그런 노력을 네. 많이 하신 거는 네. 저는 정말 감히 대단하다고 보는 거죠. 음. 왜 그래야 교류가 되고 네. 작품도 이해하게 되는 마음이 생기고 맞습니다. 우리가 네. 쉽게 편하게 접할 수 있는 곳이구나라는 네. 인식을 네. 해주신 거잖아요. 네. 저는 그건 특히 잘하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갤러리는 문화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음. 좋은 문화 사업. 네. 그러면 네. 그림을 보러 갤러리에 음. 오신 분들이 어떤 어떤 시선으로 작품을 보면 어, 좋겠는지 태도? 혹은 작품을 좀 잘 이해하고 잘 볼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네, 아주 제가 이제 그런 질문을 많이 받죠. 네. 이제 갤러리에 이제 고객분들이 오시면은 아 이거 그림 나는 문외합니다. 네. 문외한. 네. 예, 이거 어떻게 보는 거예요? 물어봐요. 그럼 제가 그냥 우리 눈으로 보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눈으로. 당신의 네. 느낌이 있죠. 그 음. 느낌이 이 그림의 정체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음. 그리고 이거를 뭐 이렇게 해석하려고 할 필요 없이 네. 보고서 그냥 내가 색깔이 좋다, 아니면 모양이 좋다. 그게 느끼면 되는 거고. 그러면은 좋은 그림이 뭐냐 또 이런 질문 하잖아요. 네. 좋은 그림은 일단 내 마음에 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죠. 근데 네.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림이라는 것은 보는 사람의 상태, 네. 어떤 건강 상태, 네. 심신 상태에 따라서 네. 좀 다르게 심리적 예, 이유도. 예, 다르게 느껴지는 것 같고 또 환경에 따라서 다르게 느껴져요. 환경. 그다음에 작품을 소개하는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네. 느껴져요. 네. 그래서 딱 뭐 어떤 그림이 좋은 그림이라고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네네. 상대적이다. 그리고 저희 같은 사람들은 저도 그랬거든요. 오늘 작가님이 갖고 오신 이 그림을 처음에 딱 보면서 가장 먼저 드는 게 도대체 작가님은 이 그림을 그리면서 우리한테 뭘 보여주고 싶으셨지? 정답을 찾으려고 자꾸 이렇게 쫓아가게 되더라고요. 근데 지금 작가님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그냥 내 눈에 내가 자신만의 느끼는 대로 느낌으로. 네. 그렇죠. 내가 바라보는 대로 보면 네, 되겠네요. 그 작가님의 이제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네. 저희랑 똑같은 마음일 거예요. 네. 그림을, 그러니까 미술을 내가 조금 어렵게 생각하고 있었구나. 그게 아니었구나를 조금은 이제 공감하실 거라고 보는데 이제 그럼에도 특히 이제 우리가 아까 말씀하셨지만 미술 시간이 고등학교 때까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네. 그죠? 미술은 특히 우리 입시 미술이라는 하나의 그 카테고리에 갇혀 있는 느낌도 들고요. 그래서 작가님 보실 때 이 어린 학생들이 정말 입시 미술이 아니라 미술이 정말 좋아서 나만의 어떤 하나의 그 잡으로 정말 활동으로 이어갈 수 있게 하는 우리 작가님의 조언이라고 해야 될까? 어린 학생들이 창의력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술을 통해서 이룰 수 있는 가치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제가 스스로 통섭 예술인이라고 이제 네네. 그 이름을 줬는데 네. 그러니까 화가라는 이름을 안 쓰는 거죠. 아. 우리가 이제 화가라 그럴 때는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페인터거든요. 네. 그리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네. 칠하는 네. 사람. 네네. 붓을 가지고. 예, 그렇게 이름을 정하는 순간 고정관념이 딱 생기잖아요. 그래요? 통섭 개념은 그런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는 거거든요. 확장이죠. 네. 예. 그러니까 그런 명칭을 안 쓰는 순간 사고가 넓어진단 말이죠. 네. 그럼 예술인 그러면은 저 사람이 무슨 예술을 하는 거냐 하는 것처럼 넓어지듯이 우리가 이렇게 특정하지 말고 특히 이제 요새 미술은 꼭 붓으로 칠하는 것만 미술이 아니고 네. 네. 컴퓨터로 디지털 아트도 할 수 있고 네네. 맞다. 그다음에 어떤 기계로도 만들 수가 있고 네. 요새 또 인공지능 미술도 나오잖아요. 네. 예, 그래서 누구나 작가가 될 수 있는 수 있는 시대다. 소질이 있고 예, 환경이다. 그렇죠. 네. 그래서 뭐 그렇다고 해서 작가로 해서 다 똑같은 작가는 아니죠. 네. 어떤 작가는 그야말로 페인터고 네. 그림 그리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컴퓨터로 만드는 작가고 맞아요. 예, 어떤 사람은 또 콜라주도 할 수 있고 네. 그래서 그 전형적인 내가 생각하고 있는 전형적인 화가의 모습을 떠오르지 말고 내가 새로운 것을 만드는 사람이다. 크리에이터 쪽. 예, 크리에이터 소위 이제 말하면 쉽게 얘기하면 메이커. 네. 다 만들 수 있잖아요, 우리가. 네, 그죠? 네, 네. DIY처럼. 네. 우리가 내가 스스로 뭔가 아무튼 네, 세상의 네. 모든 자원을 통해서 만든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은 쉽게 작가가 될 수 있다. 그러네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뭔가 좀 훨씬 사고의 확장이 되는 네, 느낌이 그렇습니다. 드는데 그게 통섭이네요. 네. 이쯤에서 제가 우리 이섭님 네. 질문을 좀 뺏어서 네. 제가 정말 이거 까먹을까봐 네. 그 조금 전에 제가 우리 작가님의
전에는 경영학 강의를 한번 들었고 미술 강의를 잠깐 들었는데 네. 그냥 뭐 제가 궁금해서 드리는 질문이니까 백남준 아트를 보고 네. 우리 작가님이 모방으로 뭘 그렸다 그렇죠. 이런 말씀도 하셨고 네. 또 수많은 우리가 아는 유명 화가들이 네. 사실은 모방이 많다. 그렇죠. 네. 제가 몰랐던 사실이거든요. 네, 그렇죠. 사실은 물론 뭐 표절과 모방이 다를 수도 있고요.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라는 말이 있지만 그러면 그렇게 누군가의 작품을 그대로 뭔가 따온 듯한 느낌의 작품도 작품이라고 예술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건지 네. 아니면 지양해야 될 관습인지 이 점을 조금 그 가려운 데를 긁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답으로 말씀드리면 예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 모방도. 네. 모방도 예술이다. 근데 이제 만약 내가 작가다 그랬을 적에 남의 작품을 모방해서 하는 거는 스스로 동기부여가 안 되겠죠. 아, 그죠? 네,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은 많이 발생하지 않을 거다 보고 네네. 우리가 이제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때 그 미술 시간에 했던 것들은 우리가 임화라 그럽니다. 임화는 뭐냐면은 보고 그리는 거예요, 똑같이. 아, 똑같이. 그렇죠. 똑같이 잘 그리면 잘 그렸다 그랬어요. 아, 초등학교 사과 때. 놓고 막 그리는 거 이런 거. 그렇죠. 아니면 남의 그림을 다른 사람 똑같이 오, 묘사하는 네네네. 그런 그림을 많이 그려왔어요. 네. 그걸 임화라 그러는데 네네. 우리 유명한 작가들도 그렇게들 많이 해왔어요. 아, 그래요? 예. 우리가 알만한 작가들도 그렇게 했다. 예. 아.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어. 아주 유명한 작가가 반고흐입니다. 고 네. 알죠. 예, 반고흐는 이제 38살에 죽었어요. 일찍 죽었는데 네. 예. 그분의 작은 아버지가 그 판화상을 했어요. 인쇄상, 네. 판화상. 아,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유통 쪽. 유통 쪽 화랑, 네, 화랑. 네. 화랑을 했었고 밀레가 이제 한 20살인가 차이 나요, 고흐하고. 아, 밀레가 이제 유명했었는데 밀레 그림을 판화로 많이 찍어서 팔았었어요. 아, 그 그때 당시. 진짜 예, 네. 그러다 보니까 네. 이제 고흐가 그거를 소재로 해서 네. 밀레 그림을 아. 똑같이 많이 그렸어요. 아, 모방해서. 우리가 아는 그 밀레 작품. 예, 밀레 그림을 똑같이 똑같이 그렸어요. 그렸다? 네. 똑같이. 고우가 예, 몰랐던 사실이에요. 예, 똑같이 그렸는데 이제 어떤 그림은 더 몇 장씩 그리고 네. 그 더 많아지는 거죠. 네.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죽고 나서 이제 유명해졌는데 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짝퉁이니 모방으로 따지면 참 창의성도 없고 그렇죠.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근데 그 관계없이 무지하게 유명한 작가가 됐잖아요. 그 조금 그렇죠. 변형하거나 자기만의 색깔을 넣지 네. 않았을까요? 약간 변형한 것도 그쵸. 있는데 네. 거의 변형을 안 했어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참 신기하다. 아, 그 자기만의 너무나 컬러를 넣은 게 아니라 네. 똑같이 그대로? 그린. 그러니까 그걸 거죠? 이제 똑같이 그렸다기보다도 네. 이제 그 밀레가 이제 이런 화분을 그렸어요. 네. 그 화분 그림을 놓고 네. 그리는 거예요. 아, 이걸 그대로 보고 따라서 예, 예. 그리는. 그걸 네. 임화라 그러죠. 임화. 네, 임화. 자기만의 네. 뭔가 그러니까 칼라를 빨갛게 한다든가 이런 것도 아니고. 아니 그런 거 약간 있을 수 있는데 아, 그렇게 네. 한 것도 있어요. 네. 근데 아. 중요한 건 뭐냐면 소재 자체를 아, 소재. 네. 전에 작가가 한 걸 그대로 따라서 그대로 하는 거예요. 가지고 그게 모방인 왔다라는 거죠. 거. 그렇죠. 그렇게 한 이유가 있을까요? 아니 그분이? 그게 쉬운 거죠. 자기 입장에서 보면은 뭐, 쉽다. 뭐 사정이 있겠지만은 자기가 그릴 소재를 찾는 것도 어렵고 아. 그러다 보니까 이미 그려놓은 걸 이제 그렸던 거로 생각이 들고요. 그런 역사가 있네요. 그 제가 좋아하는 피카소도 그랬어요. 그래요? 피카소는 수많은 작가의 작품을 그래요? 모방을 했는데 네. 그분이 한 말이 있어요. 뭐냐면은 내가 한 거는 모방이 아니고 예? 변형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변형이다. 그것도 하나의 우기는 어쨌든, 거예요. 우기는 네, 거라고요. 푸시 같은데 느낌이. 네. 예. 음. 근데 그 수많은 작가 그 양반도 수많은 작가의 소재를 갖고서 네. 그야말로 변형이죠. 조금씩 변형. 스타일을 다르게 해서 수많은 작품을 만들었어요. 아. 그런 점에 대해서 작가님 생각은? 네. 그래서 저는 그건 참 좋은 아이디어다. 아. 왜냐면은 이제 제가 많은 작가들 만나보면 네. 어느 작가들은 소재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릴 소재가. 소재가 없다는 건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게 소재인데. 그렇죠. 그죠? 머릿속에 상상도 소재고 네. 보이는 것도 소재인데. 네. 네, 그런 면에서 보면은 그렇게 생각하는 걸 실제로 이렇게 적용해서 그림을 만들어낸다는 거는 참 좋은 실천력이다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고우도 고우라는 분도 네, 피카소. 모방만 한 게 네. 아니라 네, 자신의 작품도 있겠죠. 당연하죠. 그래서 유명해지신 거 아닐까요? 아니요, 그런 이제 네. 모방했냐 아니냐 그걸 유명해진 건 아니고요. 참 그게 작가가 유명해지는 거는 연예인이 유명해지는 거랑 똑같다고 저는 생각을 그래요? 해요. 어떤 운과
시기와 이런 것들이 그렇죠. 다. 잘 타야 잘 맞아 떨어져야 되는. 예, 근데 무조건 네. 떨어지는데 그럼 어떻게 네. 떨어지느냐가 중요하죠. 네. 제가 이제 네. 그분의 어떤 그 히스토리를 봤더니 네. 예, 그 동생이 있었어요. 태호라는 동생이 있었어요. 네. 그 동생하고 이제 막 그렇게 편지도 주고받고 그래서 네. 이제 많이 그 고우의 사생활이 네. 이렇게 드러났는데 고우가 죽고 나서 6개월이 죽었어요, 그분이. 근데 그 미망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고우 부인? 동생의 아, 부인. 네, 재수 네, 씨라고 그러죠. 재수 씨. 우리 용어로는. 네, 재수 씨가 이제 그 고우의 음. 작품을 이제 다 받아가지고 네. 원래 동생이 받았다 동생이 죽으니까 네. 아, 그걸 또 이제 물려받았고. 좀 팔다가 네. 뭐 파는데 한계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이제 네덜란드 거기 박물관에다 이걸 다 기증을 하게 된 거예요. 아, 그러니까 박물관에서 이제 기증을 받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걸 뭔가 띄우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 프로모션이라고 그러죠. 우리 그렇죠. 용어로. 네. 만약 박물관에 기증을 안 했으면 고우가 네. 없었을 아, 거라고 저는 그러겠네요. 생각해요. 그게 하나의 터닝 그게 포인트. 되게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오늘 그 STM 방송국에 나오는 것도 음.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터닝 포인트가 어. 되시죠.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당연하죠. 이 방송을 보니 예. 미술을 많이 쉽게 네. 이해하고 그렇죠. 편하게 이해하는 계기가 되는 게 예. 터닝 포인트 예, 아니겠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 잘 나오신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예. 저는 무엇보다 이 통섭이라는 단어를 좀씩 이해가 네. 가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더 많이 알게 되시고 통섭 하면 음. 딱 떠오르는 정세현 작가 그러네. 네. 타이틀. 이렇게 바로 연결이 될 수 있는 네. 터닝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그런데 네. 그 뭐 유명 여부를 떠나서 그 고우라는 분도 그런 어떤 하나의 계기와 찬스 또는 운을 통해서 유명 작가가 됐는데 네, 속세적인 또 저의 생각은 네, 미술만을 그리는 이 작가분들이 물론 고우나 피카소처럼 될 수도 당연히 있겠지만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이라 그럴까 생활고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자기의 예술혼을 지키는 부분과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어떤 조화와 조율이 필요하다고 혹시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네, 작가에게는 예술혼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혼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네, 네. 근데 저는 직종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한테 혼이 있다 생각합니다. 직업 혼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예술만 따로 혼이 있는 건 아니다. 이거죠. 자, 그러면 모든 분야에 혼이 있다. 예술혼이든 뭐 일반 직업혼이든 취미혼이든 간에 네. 그건 혼은 있는 거고 음. 먹고 사는 것도 다른 문제잖아요. 네. 그럼 그걸 병행할 수 있어야 되는 거지 어. 혼만 갖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작가들도 뭐 어쨌든 간에 그림을 팔든 네. 아니면 딴 거라든 돈을 벌면서 네네. 작업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된다. 네.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일부 작가들은 작가는 가난하다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네. 그거는 좀 잘못된 생각이 들고 그렇게 되다 보면은 또 작품 활동 오래 못 합니다. 네. 자기가 여력이 안 되면. 그래서 좀 노력을 해야 되는데 작가들이 이제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은 뭐냐. 피카소처럼 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 좋겠다. 아, 네트워크를 말씀하시는 거구나. 왜냐면은 결국 내 그림을 사주는 사람들은 화가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대부분 작가들은 작가들끼리만 어울려요. 네. 아. 그러니까 거기서 유통이 안 일어나잖아요. 살 수도 없고. 그렇죠. 여건이. 그러니까 서로 위로는 하지만은 큰 도움이 안 되더라는 네. 얘기죠. 그래서 결국 내가 작품을 하는 거는 대중한테 이게 보여주기 위한 거기 때문에 대중하고 소통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아. 그런 비즈니스 마인드도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죠. 당연하죠. 네. 예술로는 간직하되 네, 네. 먹고 살 만한 그 비즈니스 마인드도 필요하다. 노력을 해야죠. 아주 좋은 지혜를 말씀해 주셨다고 네. 저는 생각합니다. 대중과 함께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신데 아직도 그러면 계속 공부를 하고 꿈을 꾸고 계시는 거죠, 작가님? 네. 그러시겠죠? 네, 네. 저는 이제 공부라는 게 저는 네. 이제 그 석사, 박사까지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경리학 교수도 이제 한 10년 했는데 예. 공부라는 것은 꼭 대학교 나와서 공부되는 게 아니고 네. 우리 아까 사회전공이라는 표현도 썼지만은 네. 이제 공부할 수 있는 너무 여건이 좋습니다. 인터넷 통해서 네. 그죠? 서적을 통해서. 네, 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수많은 그림들을 보고 있어요. 음. 인터넷 통해서. 어. 근데 그게 많이 공부가 되고 또 뭐 갤러리도 많이 다니지만 네. 그래서 누구나 뜻이 있다 그러면은 이룰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좀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아까 말씀하신 거 그 전 좋은 어쨌든 다 말씀 좋은 얘기 하셨지만 누구나 예술혼은 갖고 있다. 그리고 예술혼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비즈니스 마인드도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선생님 우리 작가님은
예술원도 지키고 계신 건 저희가 지금 봤고 들었고요. 비즈니스 마인드, 네. 교류, 네. 좀 속된 말로 판매 네. 이런 거는 어떻게 병행하고 네, 그래서 저는 현재 계신가요? 저도 이제 그게 큰 저한테는 문제죠. 어. 저는 작품 활동 왕성하게 하고 싶은데 네네네. 그렇다고 그냥 마냥 작품 만들 수는 없어요. 그러면 둘 데도 없고, 네. 그죠? 뭐 둘 데가 있더라도 그냥 그렇게 그리는 건 큰 의미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올해부터 진행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살아있는 전시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네. 전시요? 원래 전시가 뭐 네. 죽은 전시. 죽은 전시가 있고 살아있는 네. 전시는 아니지만 제가 네. 이렇게 명칭을 내린 건 네. 뭐냐면 우리가 이제 갤러리에다 그림을 걸어놓고 네. 그냥 사람이 오든 안 오든 그냥 그대로 있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이제 맞아요. 그런 건 저는 죽은 전시라 제가 아. 정의를 내리고 네. 살아있는 전시라는 건 뭐냐면 네. 전시 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그 공간을 통해서 학습이 되고 네. 어떤 공감을 하는 네네. 그런 역할을 하는 공간이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걸 하기 위해서는 작가가 관객들과 소통도 하고 뭐 홍보도 하고 네. 거기서 이제 많은 세미나라든지 네. 토론 같은 걸 통해서 음. 좀 그냥 그림이 떨렁 있는 게 아니고 네. 사람과 같이 있는 그게 살아있는 전시고 특히 이제 저는 벌써 이제 한 2개월 전에 한번 시도를 했는데요. 네. 어떤 특정 장소에 전시하기로 이제 결정이 됐잖아요. 네. 그럼 거기다가 캔버스하고 물감을 다 이동을 하고 거기서 작품을 직접 합니다. 예, 그래서 며칠 동안 그냥 그려서 거기서 전시해요. 그게 살아있는 전시한 유형이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냥 재고를 갖다 놓는 게 아니라 바로 지금 살아있는 이 순간을 표현하는 네. 예, 그것도 하나의 살아있는 전시의 하나의 요소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노력을 지금 병행하고 예, 그래서 계시구나. 그거를 이제 전국적으로 지금 여러 군데 지금 이렇게 셋업이 됐는데 네. 동시다발적으로 현장 가서 직접 작품을 하면서 어. 전시하는 걸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셨구나. 요즘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인공지능, 로봇이 그림도 그리고 노래도 하고 악기도 연주하고 그런데 이 시대에 우리 예술인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나 뭐 어떻게 조금 이 시국을 대체를 하거나 노력을 해야 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말씀 그런 부탁드릴게요. 흐름에 대해서? 네. 네, 그 좋은 지적이신데요. 우리가 이제 그림 그리면 주로 손으로 그냥 네네네. 붓에다가 물감 칠해서 하는 거로 생각을 네. 했잖아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음. 뭐 인공지능이니 네. IT 기술들이 많이 발달했잖아요. 또 기계도 그렇고. 네. 그래서 이제는 그런 걸 통해서 음. 인간의 손으로 표현하지 못하는 것들을 표현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거예요. 네네. 훨씬 더 다양한 네. 걸 표현할 그렇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이제 기존의 그 페인터들, 소위 화가들도 네. 그런 IT 기술 쪽에 좀 관심을 갖고 그것을 활용하는 쪽으로 가면은 자기만의 새로운 시장이 열릴 거다 생각이 듭니다. 긍정적이시네요. 네. 저는 약간 혼이 빠져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는데, 근데 이쯤에서 정말 작가님의 개인적 의견을 전제로 저 시청자 여러분한테 이해를 좀 먼저 구할게요. 네네. 제가 이번에 드리는 질문에 대한 답변은 네. 작가님의 개인적인 생각임을 전제로 개인적으로 정말 궁금했던 거. 네. 조영남 씨가 네. 물론 이제 대법원에서 무죄로 확정은 나셨지만 논란의 여지가 지금도 좀 있지 않겠습니까? 개개인적으로는 그렇겠죠. 이제 위법이냐 아니면 적합한 예술 활동이냐에 대한 네. 논란이 아직도 있다고 보는데 그냥 개인적으로 작가님 생각은 네. 조영남 씨의 그 행위가 네. 그냥 난 순수 예술로 본다든가 네. 아니면 잘못됐다든가 그 의견을 한번 좀 듣고 싶습니다. 이쯤에서. 네, 저는 네. 그 2016년 4월 달에 이제 그 일이 예. 벌어졌고 제가 이제 5월 달에 조영남 씨를 만났어요. 직접 만나시는 예, 만나가지고 그 재판할 때도 이제 4번을 가봤어요. 친분이 좀 있으시나? 친분보다 관심이 있어가지고 관심. 아, 네. 갔고요. 그때 이제 제가 재판관한테 하나 써달라 그래가지고 이제 무죄 취지에 탄원서 같은 거. 예, 무죄 그러니까 의견서죠. 의견. 무죄라는 단어는 안 썼지만은 네. 제 의견을 의견을 썼어요. 제출해 담아서. 제 의견은 네. 뭐냐? 네. 죄가 아니다라는 그쪽이시군요. 결론이었어요. 네. 예, 그래서 이제 물론 대부분의 대중들은 그 내용을 정확히 모르면은 그 문제가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럴 근데 수 이제 있죠. 소위 대작이라는 것은 대신 누군가 그려주는 거잖아요. 네네. 네. 근데 이제 옛날에도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물론 그게 무슨 뭐 법례는 아니지만은 네. 일반적인 그런 많은 사례는 아니지만은
미켈란젤로도 그렇게 했고. 그래요? 예. 오. 물론 이제 100%다 시키고 자기 사인만 하고 이러진 않았죠, 그죠? 네. 근데 조영남 씨는 뭐 그런 것도 있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됐지만은 기본적으로 작품을 하다 보면은 조수한테 시키고 하는 것들은 다반사로 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저는 뭐 좀 큰 문제가 아니라 보는 거. 네. 단지 이제 정서적으로 그 화가가 아까 말씀했지만 네. 혼이 있는데 왜 그렇죠. 남한테 맡기냐 이제 그런 네. 문제는 남아 있겠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작품하다 보면은 이거 누가 좀 밑을 좀 칠해줬으면 좋겠다. 아. 이게 다 노동이잖아요. 수고에 대한 어떤 덜음. 네, 아,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부분들. 조수들 쓰는 거고요. 어쨌든 이 질문은 논란의 여지가 있으나 음. 작가님의 개인적 의견을 듣고 싶었다는 걸로 네. 이해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뭐 제가 덧붙이자면 네네. 뭐 그런 행태를 따라 할 필요는 없죠. 일부러 억지로. 네. 그렇지만은 단지 그 사안에 대해서는 이제 각자마다 의견이 다를 수 그렇죠. 있는데 네. 너무 그게 뭐 안 좋은 거로만 생각할 필요는 없고 없다. 그럴 수도 있겠다. 음.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다 네,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하나의 예술 활동으로 대중은 네, 알아서 해석하실 거예요. 그렇죠. 네. 예. 지향해야 될 거는 지향하고 그럼요. 지향해야 될 거는 지향한다. 네, 그리고 그래야죠. 저희 네. 소비자분들, 고객분들이 현명하니까 음. 그런 이제 결론을 내렸을 네. 거로 보고요. 네, 네. 우리 이선님 뭐 또 네. 궁금하신 게? 저는 네. 제가 알기로는 음. 작가님이 가족분들이 다 오. 예술 활동을 하는 걸로 알고 그래요? 있어요. 그래서 야, 이 순수라는 갤러리도 그렇습니까? 네, 우리 이제 가족분들과 음. 연결되어 있는 공간이라고 알고 있는데 네. 잠깐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네요. 요거는 이제 몇 년 전에 만든 그 칼렌더예요. 네. 캐린더. 칼렌더인데 네네네. 그 저희 화랑 이름이 순수예요. 갤러리아 순수. 네. 이름 순수. 좋네요. 네. 네, 요거는 네. 그 제 아내 이름이 부인 순진이에요. 제가 순진. 되게- 정수연 장. 이건 정수연이고요. 이거- 네. 요건 이제 강순진 작가님이 아, 이분이 사모님이신 거죠? 아내분이시구나. 아, 그래서 네. 순진하고 수연 거기에 이제 합성으로 가운데를 해서 따서 순수가 돼요. 그래서 좋네요. 이름. 네, 그리고 또 순수하다는 뜻이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렇죠. 네. 기본적으로 순수하다는 단어가 좋잖아요. 네네. 다가가기 편하고 네, 아내분의 좋은 이름이네요. 저 작품 세계는 좀 다르네요. 뭔가 예, 느낌이. 우리 아내는 이제 네. 주로 구상, 아, 보이는 대로 그리는 걸 네. 많이 하죠. 네. 풍경이나 인물화를 잘 있는 하고요. 그대로. 네. 저는 이제 비구상, 추상 쪽으로. 약간 조금 코드는 다른데 예, 그래서 그렇죠. 또 통섭이 되나? 통섭이 네, 되는 그렇죠. 거예요. 근데 뭐 억지로 일부러 아. 다르게 네. 한 건 아니고요. 네. 이제 그렇게 다른데. 우연히 예, 그게 뭐 서로 조화스럽게. 통섭 집안이시구나. 예, 그렇습니다. 피가 아버님부터 그러시구나. 시작해서 네. 그럼 자녀분도 혹시 이쪽 계통 예술 계통으로 활동하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진 않아요. 그 자녀분까지는 이제 통섭이 아니고. 근데 이거 보면은 여기에 또 다른 책을 또 뭘 이렇게 많이 이렇게 갖고 갖고 나오셨는데 음. 제가 이렇게 보기에 이게 제 학교 다닐 때 이거 어. 아스테이지라 그러죠. 이렇게 그렇죠. 비닐로 포장을 네, 네. 해서 오래된 느낌이 네, 딱 되게 오래된 여기 보면 일기라고 써져 있어요. 네. 어떤 어. 책인가요, 이 책은? 네, 요거는 네. 이제 저희 장인 어른의 아. 일기장입니다. 장인어른요. 그래서 강 씨구나. 네네네. 강윤국 선생님. 네. 근데 이제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네네. 어, 책 속에 뭔가 또 비밀이 네, 있고 이책 속에 이제 네. 그림이 있잖아요. 아. 이야기가 있고 그러면 장인 그림이 어른도 있네요. 뭐 그림 쪽이시네. 저는 화가는 아니지만은 네. 저처럼 그림을 이렇게 취미로 평생을 하셨어요. 아. 그 뭐 어디 가시거나 아니면 네. 집에 계실 때라도 네네. 이제 그림을 그릴 때가 있잖아요. 네네네. 그 그린 거를 다 이렇게 메모를 해놨다가 아. 일기장하고 이제 결합해서 이렇게 책을 낸 건데 솜씨가 대단하시네. 제가 이제 좀 존경스러운 게 뭐냐면은 음. 70세에 네. 컴퓨터를 배우셔가지고 와. 본인이 직접 이렇게 편집을 하신 거예요. 이렇게. 아 책을. 이거를요 네, 네, 다 타이핑을 네, 하시고 본인이 하신 거예요, 이미지를 다 본인의 네. 그린 그림들을 대단하시다. 네, 넣으시고 그래가지고 이게 10권 시리즈입니다. 그래서 아 대단하시다. 대단한 사료죠 이 자체가. 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열정을 보면서 아, 미술 열심히 해야 되겠다. 아. 이게 남길 수 있잖아요 미술이라는 게. 선생님은 이렇게 집안에서 또 자극을 많이 이게 받으시죠. 또 하나의 저도 영감. 그런 셈입니다. 이네요. 환경적으로. 네. 근데 예술하는 분, 특히 미술하는 분은 물론 단명하신 분도 계시지만 아까 피카소도 92세에 돌아가셨다고 하지만 오랫동안 활동하시면서 죄송하지만 말년이라고 해야 되나? 네. 그때도 위대한 작품이 많이 나오는 경우를 저는 왕왕 보는 것 같은데 그게 익을수록 뭔가 그런 역량이랄까? 깊이감이 나오는 걸까요? 미술 세계에서? 말년에 네. 뭐 더 좋은 작품이 나온다 이런 건 아니고요. 아. 보통 이제 뭐
뭐 왕성한 시기라는 게 있잖아요. 아, 전성기. 네, 전성기. 네. 이제 그런 게 있는데 작가마다 틀려요. 음. 저 같은 경우는 아직 전성기가 안 왔다. 안 왔기 아직. 때문에 네. 기대가 됩니다. 앞으로가 네. 전성기이기 때문에 네. 남은 세계가 전성기. 남은 세계 아. 마지막 네. 마지막 그림이 더 좋은 그림이 될 거라 확신하고 죽기 전날 그림이 최고의 있어요. 명작이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아, 우리 장애인 어른도 네. 이제 그 자랑하십시오. 작품을 네. 한 3,000점을 남기셨는데 음. 이 작품이 돌아가시기 6일 전에 그린 그림이에요. 오, 병원에서. 요 병원에서. 가운데 네, 병원에서. 있는 요 네. 그래서 작품이요. 멋있네요. 스케치를 한 거예요. 그때는 이제 칠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근데 아까 말씀하시기에는 장인어른께서 작가는 아니시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작가라는 게 하셨는데. 취미로. 작가라는 네. 게 뭐 딴 게 아니죠. 이렇게 그림은 작가죠. 네. 맞아요. 그거는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생활 속에서 계속 미술을 하신 거죠. 네. 그리고 미술도 많이 보시고. 이게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그렇죠. 유명하지 않아도 그렇죠. 내 자신의 길을 꿋꿋이 걸어가면 전 작가인 것 같아요. 아, 왜 그런 누가 제일 거죠. 많이 하면 내가 알잖아요. 그렇죠. 본인이. 네, 네. 맞습니다. 저는 그 말에는 정말 동의합니다. 자기가 인정하는 게 가장 정확히 네. 인정하는 거예요. 나를 속일 수는 없다 그런 말도 그렇죠, 하잖아요. 맞습니다. 네. 자기가 누굴 속일 수는 있대요. 네, 어떤 탤런트나 네. 영화배우나 근데 나를 속일 수는 없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 말에는 동의를 합니다. 저희 우리 아버님께서 음. 이렇게 생전에는 작가라는 타이틀을 갖고 계시진 않으셨지만 음. 돌아가신 뒤에 음. 이렇게 사위가 본인의 작품들 설명하고 이렇게, 있다. 네, 음. 만드신 걸로 봐서는 이제는 돌아가셨지만 작가라는 타이틀을 드려도 좋지 유지하시는 거고 않을까. 전파하시는 거고. 네. 너무 야, 훌륭하십니다. 근데 아쉽지만 이쯤에서 네. 참 마지막 질문을 네. 어느덧 벌써요? 이 시간이 정말 화살처럼 빠르죠. 아, 네. 그렇군요. 많은 좋은 음. 이야기와 메시지를 주셨는데 정말 모듬어서 모아서 네. 지금 예술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학생들이든 또 성인이든 묵묵히 자기의 예술운을 지켜가는 분들한테 우리 먼저 그 길을 걸어온 선배면서 작가로서 좀 용기와 위로와 지혜가 되는 말을 좀 한마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그걸 듣고 되게 힘이 날 것 같아요. 그 말을 마지막으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우리가 동네에 가 보면은 이제 조그만 화실들이 눈에 띌 겁니다. 근데 네네. 그 화실에 보면은 네.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네,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이 상당히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보고 우리가 이제 미술이 됐던 뭐 문학이 됐던 음악이 됐던 네. 춤이 됐던 음. 각자 좋아하는 것을 좀 열심히 해가지고 어. 그런 걸 좀 활용하고 네네. 또 그걸로 통해서 돈도 벌 수 있도록 또 전문성을 키우면은 그 자체가 삶의 활력이 되고 사회를 좀 밝게 만드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기만의 하나의 예술 혼을 품어서 살았으면 네. 좋겠다 그 네, 말씀이시죠? 네. 그게 결국 계속 주장하시는 통섭의 네. 세계로 이어가고 있는 네. 길일 수도 있고요. 네. 좋은 말씀이십니다. 오늘 작가님과 함께하는 시간 동안 저는 이제 제가 갖고 있었던 미술에 대한 편견. 네, 편견 이런 네. 것들을 넘을 수 있었던 있었어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너무나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미술을 통해서 네. 아주 다양한 지혜와 또 덕담을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은 갤러리아 순수의 통섭 예술인 정수연 작가님과 함께했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